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큰 단원에 이제 세 번째 소단원,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이 단원에서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이라고 해서 반응 엔탈피가 앞에 배웠던 내용이라면 뒤에 단원이 이제 평형과 관련된 모든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용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제 화학 평형을 다룰 때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탈피라고 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는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평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요 정도에서만 시험 범위가 나오니까 부가적인 내용은 그냥 더 찾아보고 싶으시면 공부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원인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평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화1에서도 계속 평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면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평형이라고 하는 게 동적 평형도 있지만 열적 평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동적 평형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작년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이 있었고요. 비가역 반응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반응식을 썼을 때 A랑 B랑 C가 D가 되는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면은 우리 가역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고 역반응이 거의 무시될 만큼 적어서 정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원에서는 이제 가역 반응보다는 비가역 반응을 많이 따졌다면 실제로 평형에서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평형 상태에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두 가지 반응이 다 됩니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실제로 가역 반응에서는 그 반응물 생성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상태를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 말로 같은 말로 볼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반응물과요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A랑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질 때 얘가 1몰만큼 있었고 얘가 1몰만큼 있었다면 반응식 쓸 때 혹은 우리가 반응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A랑 둘 중에 뭐 하나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A, B가 모두 다 반응을 해가지고 C가 완전히 생긴다라고 하는 문제로 봤었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작년에는 다 이렇게 풀었고요. 원문제는 거의 다 이렇게 푸는데 실제로 화학 평형 상태에서 문제는 풀 때는요. 반응물도 있어야 되고요. 생성물도 존재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된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이 둘 다 존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의 화학평형이다라고 해서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을 띠고 있고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을 띠는 기체래요. 두 가지 기체가 있는데 반응 용기에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랑 사산화질소랑 있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어쨌든 두 가지가 지금 화학 평형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두 개가 됩니다라고 하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NO2만 넣었다면 NO2가 모두 다 N2O4 사산화이질소로 바뀔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평형 상태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NO2도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2O4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라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반응이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생겼어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 N2O4만 넣더라도 N2O4가 모두 다 NO2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다 존재해야 되는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학 평형 상태의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물, 생성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에서 내가 어떤 힘을 가해주지 않는다면 얘네들의 농도라고 하는 것, 농도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응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그 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지.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수비, 몇 개가 만나서 몇 개가 돼요 라고 하는 그 개수비가 있을 때, 자, 그 개수비는요,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생성물이 얼마만큼 있냐와 하는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수비라고 하는 거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는 몰수비입니다. 그죠? 농도비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H2랑 I2가 있어서 두 개의 HI가 되는 반응에서 얘네 지금 개수비가 1대 1대 2인 건 우리가 이해를 하죠. 1대 1대 2라고 하는 건 얘가 평형이 되었을 때 그 농도가 1대 1대 2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반응을 1대 1대 2로 한다는 거지 평형에서 무조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외부 조건이 변했어요. 아까 변하지 않으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는데 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형이 새롭게 유지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구나, 이런 성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자, 밑에 확인하기 그림 보시면 쌤 만들었던 프린트는 색칠이 없어요. 그죠? 자, 과정입니다. 입자 모형이고요. 평형에 도달한 지점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에서 A가 몇 개 있냐면 10개 있어요. B는 A가 B는 아니지. 나 같은 경우는 A가 8개 있고요. B가 2개 있습니다. 다는 A가 몇 개 있냐면은 6개 있고요. B. 근데 A가 A, B로 써도 되나? 내가 그냥 임의로 A, B라고 쓰는 것 같아. 그지? B가 4개 있어요. 얘가 A고 얘를 B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쓰고도 이상하네. 자, 얘는 A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또 헷갈리지 또 나. 6개. 얘는 A가 4개, 그러니까 빨간 거 4개, 초록색이 6개. 빨강, 초록. 자, 그럼 어디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변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라번 그림이죠.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여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속 얘네들은 바뀌고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밑에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이제 볼 거예요. 이제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화학 평형 됐을 때 이제 반응물 생성물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반응물 생성물이 얼마만큼 있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낸 상대값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여기 표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해서 평형 상태에서 놀농도라고 하는 걸 바꾼 거예요. 이거 몰농도 단위지요? 초기 농도를 변화시켜가지고요. 평형 상태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봐주실 건데 실제로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평형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성물 반응물의 상대적인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대값이다라고 상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게 반응물이랑 생성물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비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평형상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단위가 없어요. 요거 단위를 우리가 지금 농도값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 얘는 온도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상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이제 수용액 이 상태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도에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온도에 관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엔탈피
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평형상수랑 이제 온도 사이에 연력학적 관계를 가지고 구했어요. 그래서 델타 H라고 하는 엔탈피를 구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정 지었더니 온도에 관련된 함수야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값은 평형일 때 그 상수값은 항상 온도에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막 미분 적분 얼추가적 나오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 미분 적분은.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화학 평형 법칙과 평형 상수를 가지고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화학 평형 법칙에서는 아까 평형 상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온도가 일정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특정 온도겠죠.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다면 뭐라고 중얼부시로 써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어떻다고 얘기했냐면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말은 이렇게 뭐가 일정한데 일정하대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값을 우리 평형 상수라고 할 건데, 자, 이제 이런 A가 B가 만나서 C가 D가 되는 이런 반응식이 있었다라고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평형 상수를 구하는 식을 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반응물, 생성물의 상대적인 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반응물 농도곱, 생성물 농도곱의 비라고 표현을 했지요. 자, 여기서의 농도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농도를 우리가 써서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할 때요, 얘가 얼마만큼 있었고 얼마만큼 있었어. 그러면은 얘가 얼마만큼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이제 평형상수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A랑 B랑 반응을 해요. 그죠? 반응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괄호를 쳤기 때문에 농도예요. 얘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평형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많으면 우리가 오른쪽 반응을 할 거고 C가 많으면 오른쪽 반응을 좀 가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앞에 지금 A만큼의 화학 개수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이 개수비를요, 지수비로 올려줘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있는 거에 이만큼 더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생성물 C랑 D랑 있을 때도요, 지수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하는 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 관계를 그러니까 농도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정 온도에서, 가학적인 화학 반응에서.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기체 혹은 압력이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평형상수가 K라면 역반응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K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순수한 액체, 용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용매를 쓸 때는 용해된다라고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뭘 녹일 거예요라고 하는 용해라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고체의 경우에는 평형상수식에 잘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도 변화가 크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두 개 보시면 평형상수가 1보다 크대요. 자, 1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분자가 있었고 분모가 있었을 때 뭐가 크면 1보다 클 거예요? 여기 분자가 크면 클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반응물이고요. 요건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반대로 K가 0보다 작다면은 요게 반응물이 많다는 거죠. 반응물이 많기 때문에 요 아이는 역반응이 우세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역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난 상태에서 반응물이 많이 생기냐 생성물이 많이 생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특정 온도에서. 그죠? 그럼 온도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떤 용기, 이제 1리터짜리죠. 0.6몰 질소기체랑 0.8몰 수소기체가 있었어요. 그럼 평형이 좋다 했대요. 암모니아가 생겼대요.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반응식이 안 써져 있다는 거. 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네요. 자, 그랬을 때 개수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대 3대 2의 개수비를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존재하는 걸 쓰셔야죠. 암모니아가 얼마 생겼냐면은 0.4만큼 생겼어요. 근데 얘는 원래 얼마만큼 있었냐면 0.6에 0.8만큼 있었습니다. 자, 1대 3대 2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자, 0.4가 되려면은 0.2만큼의 2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2만큼, 여기 0.2만큼, 여기 0.6만큼 빠졌구나라고 개수비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게 0.4, 0.2. 자, 지금 다 쓰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평형 상태입니다. 그 평형 상태에서 평형상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죠. 평형상수 구하는 거는 반응물, 생성물, 앞에 개수 있으면 지수로 올려주시고요. 자, 생성물, 그 다음에 지수입니다. 자, 그럼 농도로 가는 거지요. 0.4몰, 0.2몰의 세제곱, 0.3몰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합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 50 나오셔야 돼요. 되시지요? 자, 밑에 문제도 비슷한데요. 밑에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줬고요.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H2랑 I2랑 반응을 시켜서 두 개의 HI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둘 다 수소랑 아이오딘 2.3몰입니다. 자,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지요.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얼마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념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이 남았어 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를 x만큼 반응했어요 라고 하고 2x만큼 생겼어요 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미지수를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4-x만큼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x가 생긴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k, 평형상수 값을 구하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H2 농도, I2 농도, HI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4-x의 제곱인 거고요. 2x의 제곱인 거지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해졌을 때 이 평형상수가 16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미지수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x값을 구하면은 1.6이 나온대요. 1.6에서 끝나시면 안 되죠?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1.6을 빼주시면 H2는 0.8, I2는 0.8, 그 다음에 HI는 3.2가 나와 주셔야죠. 되셔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를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화원에서 풀던 모든 다 써야 되는 환계 반응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 넓이 보시면은 A랑 B랑 만나서 C랑 D가 되는 평형상수 K래요. 역반응 나타낸다면 K분의 1인 거겠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요. 반응 지수라고 하는 걸 한번 구해 볼 거래요. 그래서 반응 예측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자, 똑같이 이제 아이오딘 만드는 반응식이에요. 자, 반응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430도 이제 똑같은 온도인데, 수소가 나는 얼마만큼 있냐면 요만큼 있고 요만큼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넣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평형상수 구하는 식은 알고 있습니다. K는 H2고요. I2고요. HI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한 거죠.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1몰이고요. 아이오딘이 2몰이고 아이오딘 수소가 5몰 있어요. 그래서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25, 12.5를 가지고 있죠. 평형상수를. 내가 알고 있는 값을 구하면.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평형상수가 53.3이어야 된대. 그죠? 원래 평형상수는 54.3인데 내가 구한 거 12.5밖에 안 돼요. 그럼 훨씬 더 내가 알고 있는 평형상수가 큰 거죠. 내가 구한 게 작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내가 구한 건 12.5고요. 원래 구해야 되는 건 54.3입니다. 그럼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자, 숫자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자랑 분모 중에 숫자라고 하는 게 증가하려면 누가 증가해야 돼요? 얘가 훨씬 더 많아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가 반응, 방향,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걸 예측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다시 보시면은 평형상수식에다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물 현재 농도를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얻은 값을 반응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자로 Q라고 씁니다.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진행 방향을 예측할 건데요. 자, 모든 가적 반응이라고 하는 게 평형 상태에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안정하거든요.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반응이 진행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농도 대입하는 건 현재 농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되려고 움직입니다. 그 방향이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작았다면은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평형상수보다 Q값, 반응지수가 훨씬 더 크다면은 훨씬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생성물이. 그래서 역반응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응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지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70도 5도네요. 10리터 용기에 질소 1몰 또 반응식 좋네요. 친절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K 구하는 값을 쓰면은 N2, H2의 세제곱, NH3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질소 1몰, 수소 4몰, 암모니아 3몰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야? 라고 하면은 계산을 어떻게 했더니 4, 32, 4, 40, 64분의 9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K가 얼마였냐면 1.2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역반응으로 가나요? 아니지, 정반응으로 가야 되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건 틀려요. 자, 왜 틀리냐? 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대괄호의 농도는 몰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몰 퍼 리터지요. 1리터당. 자, 근데 얘는 용기가 10리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몰, 4몰, 3몰이 아니라 0.1몰, 0.4몰, 0.3몰이 있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0.1몰, 0.4몰의 세제곱, 0.3몰의 제곱으로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죠. 그러면 약 14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K값은 1점인데 Q값이 훨씬 더 크지요. 얘는 역반응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 농도값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요. 자, 오늘 공부한 거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요,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화학평형은 반응물 생성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런 반응식이 있었을 때 반응상수, 평형상수 쓰는 방법은 농도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으로 쳐주시고요. 이거 몰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수가 있을 때는 지수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반응, 진행 예측 방향 할 수 있는데 현재 농도를 대입한 Q값을 이용해서 Q값이 작다면은 정반응 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Q값이 크다면은 역반응 쪽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요.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떤 온도에서 A랑 B랑 되는 반응이 평형상수가 3이었대요. 처음에 4로 가지고 있었답니다. T초 이후 상태의 평형이라면 이제 입자 모양을 불러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은 A랑 B랑 있었어요. 얘 둘 다 4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T초에 평형이래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몰라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내가 반응한 B가 1대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만큼 빠지면 플러스 X만큼 빠져요 라고 봐주시는 게 낫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건 4 마이너스 X, 남아있는 건 4 플러스 X, 이 상태에서 평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K값을 구할 때는 4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은 반응상수, 평형상수 3입니다. 자, 그럼 X가 얼마냐면은 X는 2지요. 지금 2개만큼 빠지고 2개만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A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B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A는 4개에서 2개가 되었어요. 그죠? B는 A 4개에서 6개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평형 상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지요. 돼요. 자, 밑에 거 보십시다. 그림은 A, B, C 반응에서 물질 농도입니다. 처음 농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평형 상태에서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A랑 BB가 EC가 되네요. 평형일 때 각각의 농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지요. 그럼 A가 얼마만큼이냐면은 3 있어요. 그럼 B는 1 있고요. C는 2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분의 4. 자, 이산화황 반응입니다. 요렇게 지금 평형상수가 있는데요. 이 평형일 때 지금 현재 농도래요. 그럼 반응식을 먼저 보시면 현재 1.2몰, 2몰, 3.5몰일 때 평형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해줬냐면은 더 넣어줬어요. 얘를. 그죠? 그러면 SO2를 0.8몰 넣어줬고요. SO3를 1.5몰 넣어줬대요. 그럼 얘는 2몰 있고요. 2몰 있고요. 얘 5몰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반응지수 Q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Q값을 구해보면은 SO2의 제곱, O2, SO3의 제곱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2의 제곱, 2, 5의 제곱으로 하면은 값이 얼마 나와요? 8분의 25. 그럼 Q값이랑 K값이랑 비교하면은 K값이 더 크지요. 그럼 얘는 정반응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거겠지요. 돼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것은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